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2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는 네 건의 뉴스를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금주의 토픽은 Don't say we didn't warn you. A praise from China signals the trade war could get even worse. 즉 5월 29일자 중국 인민일보 사설은 우리가 경고했어요 라는 문구를 올렸는데 이 문구는 과거 중국이 인도와 베트남과 전쟁할 때 사용했던 문구라고 하는군요.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에 맞서 무역 전쟁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China puts US soy buying on hold as tariff war escalates. 즉, 중국이 1,000만 톤의 대두 추가 매입 계획을 보류하였다는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오늘 세 번째 뉴스는 China could dump $1.12 trillion of US debt. Here's why it won't. 즉,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1조 1,200억 불어치를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설명하는군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뉴스는 Trump slaps tariffs on Mexican imports until illegal immigration problem solved. 즉,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트럼프가 멕시코 제품에 대하여 5 내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발표 내용을 마켓워치가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Don't say we don't warn you. A praise from China signals the trade war could get even worse. CNBC 보도 내용인데요. 그 키포인트는 중국 인민일보 사설의 제목이 United States don't underestimate China's ability to strike back. 즉, 미국이요 중국의 반격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역전쟁의 장기화 및 악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설은 한술 더 떠 1962년 인도와 전쟁 때, 1979년 베트남과 전쟁 때 사용했던 언어, 용어 Don't say we didn't warn you 라는 경고 문구까지 보내는군요. 경고와 함께 무역전쟁 수단으로 히토류, rare earth minerals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암시를 하는군요. 히토류는 고강도 합금철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란타늄 등 17개 원소로 구성되었는데요. 오늘날 반도체, 모바일폰, 전기차, 첨단 무기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광산의 70% 그리고 가공 제품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단하군요. 미국도 10% 미만의 히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프로세싱, 재료는 중국에 맡긴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과연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5월 들어 무역전쟁이 가열되었죠. 사실 중국의 후아웨이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매우 고통스러운 거죠. 이에 중국은 카운터 웨폰으로 히토류를 사용할 것임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죠. 지난주 중국의 시 주석은 류허 부총리를 대동하고 히토류 광산을 방문하였죠. 이 광산의 위치가
1934년, 35년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의 시발점이라고 하는군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과거 공산당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을 격파하는 대장정에 비유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조도 영유권 분쟁 때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결국은 일본이 후퇴하는 전례가 있군요.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히토류 수출 금지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너무나 큰 충격적인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헤비한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중국은 엄포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두 번째 뉴스는 China puts US soy buying on hold as tariff war escalates 입니다. 즉 금년 초 양국 간의 무역전쟁 화해 무드 속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 1천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약속하였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대두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최근 무역 분쟁이 가열된 후부터는 미국산 대두 주문이 사라졌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 최근 브라질 항구에서의 대두 수출량이 2배 증가하였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대두 선물 가격이 10년 내 최저로 하락하였다는 보도도 있군요. 가격 하락 이유는 중국의 수입 감소와 더불어 수확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 감소는 최근 돼지 열병으로 사료 수요가 많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되는군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하여 또 다른 뉴스는 Beijing to investigate FedEx for damaging rights of Chinese clients amid Huawei dispute입니다. 즉 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 물류회사인 미국의 페덱스사에 대해서 중국 고객의 권리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중국 법규를 위반하였다는데 근거가 좀 모호해 보이는군요. 이 뉴스를 보면서 든 제 생각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후웨이사에 대한 제재가 불법적이고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번 당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세 번째 뉴스는 China could dump $1.12 trillion of US debt. Here's why it won't. 즉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분 1조 1,200억 불어치를 대량 매도할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결론은 대량 매도 매우 낮을 것이라는 CNN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매각에 따른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은 2014년 중반에서 2016년 후반까지 중국은 미국채 6천억 불어치를 매도하였으나 당시 수익률이 일시 올랐다가 곧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 역효과가 크다는 거죠.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1천억 불 수준인데 1조 1,200억 불을 팔아도 잔여 보유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더 많다는 거죠. 즉, rip your nose off strategy, 제발 떡찍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 감소에 따라 이하나 가치 보호 능력도 감소하고 특히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역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아울러 미국채를 팔고 난 뒤에 대체 투자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채 수익률이 현재 2.12%, 많이 내렸지만은 그래도 2%대인데 비해 일본 국채는 마이너스 0.1%,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0.2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 침체 징후가 높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에 미달러 자산, 안전자산인 미달러 자산을 판다는 것은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뉴스는 Trump slaps tariffs on Mexican imports until illegal immigration problem solved. 즉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25% 내지 5% 부과한다고 밝혔다는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관세율을 보면은 6월 10일부터 전 품목에 5%, 7월 1일부터는 10%, 이후 매월 5%포인트씩 증가하여 10월 1일에는 25%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면 관세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는군요.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에 대하여 너무 과하게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 오늘도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